자, 이제 마지막 단원의 첫 시간, 오늘부터 배워야 되는 게 동적 평형, 그 다음에 산과 염기의 생성, 그 다음 pH, pOH에 대한 관점을 좀 봅시다. 자, 먼저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이 있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 실험 좀 한번 볼게. 메테인에 산소를 만나게 시키면 이산화탄소랑 물이 나오지? 자, 일단은 요게 우리가 알고 있던 화학 반응식이야. 근데 이제부터 드디어 나오는 반응식이 요 반응이에요. 자, 우리는 일반적인 여태까지 배웠던 화학 반응식은 정반응이라는 반응에 대해서만 배운 거예요. 정반응. 근데 화학식은 무조건 이렇게 앞쪽에서 뒤쪽으로 쓰지만 화학이라는 과목은 요 물질이 되기도 하는데 거꾸로 넘어가기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넘어가는 반응을 역반응이라고 합니다. 역반응.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계속 일어나. 동시에 일어나는데 요거랑 요게 굉장히 잘 일어나는 반응이 있지만 굉장히 안 되는 반응이 있어요. 요게. 그래서 얘도 잘 되고 얘도 잘 되는 반응을 가역 반응이라고 해요. 반응 조건에 따라 가지고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 그래서 화살표를 앞뒤로 이렇게 얘기했대. 정반응과 역반응이 다 잘 되면 가역 반응이다. 그럼 비가역 반응은 뭐겠니? 역반응이 잘 안 되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화학 반응식에서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긴 다 일어나요. 거의. 근데 역반응이 잘 되냐, 잘 안 되냐, 이걸로 좀 분류를 하는 거야. 아예 안 되는 것도 있어. 있긴 있어. 근데 아예 안 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약간 됩니다. 아주 약간. 너희는 다 대학교 수준이기 때문에 그건 됐고요. 어쨌든 정반응과 역반응이 잘 일어나는 반응을 가역 반응이라 하고 둘 다 잘 안 일어나는 반응, 역반응이 좀 안 되는 반응을 비가역 반응이라고 불러요. 자, 정반응과 역반응이 잘 되는 가역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요 반응입니다. 지금 H2 리퀴드가 H2O 가스로 진행되는 반응이 되거든. 근데 이거 솔리드라 해도 상관없어. 자, 근데 얘도 역반응과 정반응이 다 잘 되는 가역 반응이야. 근데 이렇게 가역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요런 애들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상태 변화라고 하죠. 상태 변화. 우리도 아는 게 고체, 액체, 기체라는 상태가 어떤 조건에 따라서 바뀌니? 자, 여기서 얘가 될 때 정반응하려면 어떤 조건이면 잘 되냐? 온도가 높으면 잘 되지. 그래서 높은 온도일 때는 기체로 변하는 이 확률이 높잖아. 근데 온도가 조금이라도 낮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죠. 그런데 우리는 왜 온도라고밖에 얘기를 안 하냐면은 지금 우리 화학 반응식에서는 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화학 반응을 하거든. 그래서 압력이라는 조건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실제 화학 반응에서는 온도와 압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화투예요. 화학투에 가면은 압력과 온도와 농도 세 가지 관점에서 반응이 언제 잘 되냐. 그래서 얼마나 반응이 잘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생성물을 얻어낼 수 있냐. 뭐 이런 것도 수동요리에서 배울 건데 우리는 아직 그런 거 안 배워. 그냥 정반응과 역반응 다 잘 되면 가역 반응. 정반응은 잘 되는데 역반응이 거의 안 되면 비가역 반응이다. 이렇게 부르면 돼. 자, 가장 첫 번째 거 얘기했다. 정반응과 역반응이 다 잘 되는 제일 대표적인 게 상태 변화다. 상태 변화. 그 다음에 뭐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의 생성과 분해. 그 다음에 황산구리 오수화물의 분해 생성. 자, 이런 건 안 외우는 거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게 있다. 라고만 알면 되는데, 자, 원리만 좀 볼게. 지금 COCl2라는 염화 코발트라는 게 있거든? 요게 이제 푸른색이야. 근데 정반응을 하면 할수록 요게 붉은색으로 변해버려. 그래서 지금 얘가 원래는 푸른색만 있었다면 붉은색으로 점점점 변해갈 거야. 지금 가역 반응이에요. 정반응, 역반응이 다 잘 돼. 근데 만약에 예를 들게 여기 전체가 붉은색이었대. 전체가. 그럼 얘를 그대로 냅두면은 이제 점점 무슨 색으로 변할까? 푸른색으로 변하겠지. 정반응, 역반응이 다 잘 되니까.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농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자, 가장 기본적인 거. 정반응, 역반응이 다 잘 돼. 근데 반응 물질을 이만큼 넣고 생성 물질을 요만큼 넣었대. 그럼 당연히 이 반응은 어떤 반응이 우세할까? 정반응이 우세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정반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반응물의 양은 좀 줄어들 것이고 생성물의 양은 조금 늘어나겠지. 자, 너네 여기서부터 이해 잘해라.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같아질 이유는 없어요. 이건 똑같아질 이유는 없어. 왜? 이게 만약에 A고 얘가 B라고 칩시다. 그래서 A와 B가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는 동적 평형 상태에 도착을 하거든. 동적 평형은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정반응, 역반응 속도가 똑같으니까 더 이상 얘네들이 줄어들거나 늘어나진 않아. 근데 평형에 도착했을 때 얘랑 얘가 같다. 이건 의미가 없다고, 이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얘와 얘가 같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우연이에요, 우연. 우연히 같아지는 거고, 언제나 뭐, A, B 말고 C랑 D도 있대. 내가 한번 더 해보자. C가 있고, D가 있는데, 이번에도 C만 엄청 많이 넣었대. 근데 얘가 평형에 도달했다?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정반응, 역반응, 속도 같음. 이것만 얘기하는 거야, 평형. 근데 평형이 됐을 때 이렇게 됐대. 그럼 얘는 의미가 뭐냐면은 평형에 도착했을 때 정반응을 더 많이 해가지고 생성물의 양이 많아진 거야. 다시 이거랑 이게 같을 이유는 없어요. 대신 요 반응 속도가 똑같은 걸 동적 평형이라고 불러. 그러면 쌤, 누구는 반응물이 많을 수도 있고 누구는 생성물이 많을 수도 있네요. 그렇지. 이건 우리는 모른다고. 누가 더 많이 만들어질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방학 기간 동안에 평형 상수라고 해서 K값으로 정의를 했을 거야. K값은 반응물분의 생성물에 몰 농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몰 농도로.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화학 2에 나오기 때문에 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는 알려줬지만 우리는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배울 것 중에 첫 번째 중요한 게 나왔어. 정반응, 역반응을 다 할 수 있는 반응을 가역반응이라 하고, 가역반응을 한다면은 언젠가는 정반응,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질 거야. 비가역반응은 이거 자체가 속도가 같아질 수 없어요. 비가역은 얘밖에 안 하잖아. 얘를 하긴 해도 엄청 작아. 그래서 동적 평형이 안 돼, 비가역은. 근데 가역반응에서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어느 정도 잘 된단 말이야. 그럼 잘 되다 보면 언젠간 속도가 같아진다. 그때를 동적인 평형 상태에 도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동적 평형에 도착했을 때 요거랑 요거는 양이 같을 수도 있지만 같은 건 우연이고 양이 얼마가 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게 같은 속도를 동적 평형이라 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문제를 볼게요. 봐봐. A가 요만큼 줄어들 때 B가 요만큼 생성됐거든. 그 다음 평형에 도달해서도 A가 좀 많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니들이 추측을 해야지. 왜 얘가 많고 얘가 적냐. 그럼 봐봐. A가 엄청 많았어. 자, 그럼 반대로 보자. 요렇게 볼까? A가 요만큼 넣고 B를 이만큼 넣었대. 그래도 평형이 도달하게 되면은 이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동적 평형이 도달하면. 그럼 언젠가 여기서부터는 정반응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이게 될 거고, 여긴 정반응보다 역반응을 좀 많이 하겠지. 그때 얘가 얼마나 줄어들었고 얼마나 생성되었냐. 여기도 마찬가지야. 얼마나 줄고 얼마나 얘는 얼마나 늘어나고 얼마나 줄어드냐. 여기에 대한 관점이 계수입니다. 화학 반응의 계수예요. 계수. 봐봐. 이 A가 B가 되는 반응이래. 이렇게. 그러면은 이 반응물 두 개가 쪼개졌건 뭐 합쳐지든 뭘 해가지고 B 하나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지금 A가 두 개 반응할 때 B가 하나 반응하기 때문에 반응 계수비가 2대 1이에요. 그럼 정반응을 하면은 분자수가 줄고 역반응을 하면 분자수 늘어나는 거야. 오케이? 항상 계수비는 몰수비는 분자수비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반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전체 분자수는 줄어드는 거야. 이 반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전체 분자수는 증가하는 거고. 오케이? 이런 관점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평형에 도달했을 때 얘가 생성물 쪽이 좀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평형에 도달했을 때 생성물 쪽이 좀 적어질 수도 있어요. 이 계수가 약간 다르기 때문이야. 근데 이것도 우리는 확 투기 때문에 그런 건 알 필요는 없는데 얘기를 좀 해준 거고. 자, 그러면 한번 여기만 볼게. 물 아까 전에 상태 변화에서 H2O라는 걸로 얘기를 좀 했으니까 H2O 리퀴드에서
H2O 가스가 되는 요 반응을 정반응이라 합시다. 뭐 역반응은 이제 물로 다시 응축되는 반응이죠. 설마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이것도 아직 모르는 새끼들이 있으면 내 초딩으로 돌려버릴 거야 또. 응? 고체에서 액체가 되기도 하죠. 근데 액체에서 기체가 되기도 하지. 근데 기체에서 고체로 바로 되기도 하죠. 다시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과정 뭐라고 불러? 뭐야? 또 시작이네. 야, 고체에서 액체가 되면 녹은 거 하자. 녹았다는 걸 우린 뭐 됐다고 하냐? 융해되었다고 해, 융해. 그럼 액체에서 기체가 되면 기체로 변한 거죠? 이 현상을 뭐라고 해? 기화라고 하지. 기체에서 고체가 되면 승화라고 하지. 자, 그럼 반대로 갑시다. 이번엔 기체에서 액체가 된대. 이걸 뭐라고 하냐? 액체로 변화하는 성질. 액화 현상이다.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걸 굳었다고 하잖아. 굳었다. 응고되었다. 야, 이것도 모르면 진짜 이제 우린 고2가 아니야. 요 반응을 뭐라고 하니? 얘도 승화라고 하죠. 승화는 둘 다 똑같아. 기체에서 고체가 돼도 승화지만 고체에서 기체가 돼도 승화야. 그러니까 어쨌든 요런 반응에 한글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정반응이라고 얘기하면은 뭐 됐다라고 할래? 액체에서 기체가 된 거네. 그럼 정반응했으면 뭐 됐다? 기화되었다 이렇게 부르겠지. 근데 기체에서 액체로 되는 게 역반응이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액화되었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러면 내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많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조건이 있으면 된다고? 얘가 약간이라도 이게 더 많아지고 싶어. 그럼 뭐 되면 돼? 온도가 좀 높으면 된다니까. 근데 얘가 이제 일로 된다는 거는 온도가 좀 낮아야 잘 되지. 그래서 결국은 동적 평형에 도달했대 라는 건 특정 온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특정 온도에서 한참 뒀더니 정반응, 역반응 속도가 같아진 상태. 이걸 동적 평형 상태라고 부른다고. 그럼 만약에 이걸 바꿔버렸어. T도시에서 T'도시로 바꿔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냐? 온도가 바뀌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만약 온도 높아졌다 봅시다. 온도가 높아지면은 요 정반응 속도가 잘 일어난다니까? 그러면 다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동적 평형을 첫 번째 만들었든 두 번째 만들었든 간에 조건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여야 돼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한참 시간을 두면은 정반응, 역반응 속도가 똑같아집니다. 이걸 동적 평형이라 하고 그 평형에 도달한 다음에도 온도를 바꾸면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게끔 정반응, 역반응 속도가 바뀌어요. 요거까지 기억 잘해. 항상 동적 평형은 이 두 개의 속도 같다. 이건 다 알고 동일 온도예요. 온도 바꾸면 평형이 깨진다는 거야. 깨져요. 자, 좀 이따 나올 거니까 그거 다시 보기로 하고. 자, 아까 얘기했던 비가역 반응이라는 게 나오죠? 비가역 반응의 가장 첫 번째가 이거 외워야 된다. 이거 4개 다 외워야 돼. 연소 반응. 자, 연소하면 저 위에 아까 쓴 거죠? CH4 저거. 좀 요 반응이 연소야. 그럼 얘가 이제 탄소를 갖고 있는 그냥 연료라고 생각해도 돼. 뭐 기름이라 해도 되고 나무, 이거 뭐 종이 다 탄소화합물이죠. 탄소화합물을 산소랑 만나게 하는 반응을 연소라고 하지. 그럼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거든. 자, 가장 쉬운 예로 얘를 태웠대. 이게 연소라고. 그럼 얘를 태우는 반응이 정반응이야. 그럼 역반응은 이게 태웠으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 그럼 역반응을 하면은 얘가 물과 이산화탄소가 다시 체기돼야 되잖아. 이건 말이 안 되잖아. 태우면 재가 되죠. 역반응을 많이 하면은 재가 다시 체기돼야 돼요. 그래서 역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거의 안 일어나. 그래서 연소 반응은 가장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이 들어간다. 기체 발생 반응 마찬가지. 예, 지금 염산 수용액에다가 마그네슘과 같은 금속을 넣으면은 수소기체가 발생해. 그럼 역반응이 되려면은 수소기체가 깨져가지고 다시 마그네슘이랑 염산이 돼야 되거든. 이게 잘 안 돼요. 중화반응도 물을 만들어 버렸잖아. 예, 그럼 다시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 앙금생성 반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기억을 잘할 부분은 4가지가 외워야 돼. 이거 비가역 반응의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비가역 반응과 가역 반응 중에 동적 평형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데, 동적 평형은 가역 반응에서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뭐라? 겉보기에는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 그러면 겉보기가 아니라 진짜는 반응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한다는 거죠. 자, 지금 요 상태가 동적 평형에 도달했대. 그럼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 똑같은 거지. 속도가 같다고 한 거야. 그럼 얘 반응 속도랑 얘 반응 속도가 똑같다는 거는 계속 얘도 만들어지고 얘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근데 얘의 양과 얘의 양이 요 속도랑 요 속도가 같으면 양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죠. 속도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외관에서 봤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 계속 바뀌는 거야. 계속. 하지만 속도가 같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는 똑같아 보인다. 이걸 동적 평형이라고 해요. 자, 첫 번째 동적 평형에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상평형이 나와요. 상평형. 상평형은 가운데 글씨 한 개 뺀 거야. 상태평형이에요. 상태평형. 지금 얘기한 요겁니다. 상태평형은 액체와 고체 또는 뭐 액체나 기체 요것들이 상태가 변화할 때 평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액체의 증발 속도와 기체의 응축 속도가 같아서 겉에서 보기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다른 상이 공존하는 상태다. 지금 여기죠. 자, 내가 요 문제 나올 때 항상 어떤 문제가 나온다 그랬냐면 시험 문제는 무조건 얘가 나와요. 요 그래프가. 그럼 증발 속도가 뭔지, 응축 속도가 뭔지를 찾아내야 돼, 니들이. 그럼 뭐가 증발 속도고 뭐가 응축 속도일까? 이 그래프에서. 또는 이 실험에서. 자, 언제나 내가 이거 뭐라 그랬냐? 처음부터 값이 변하지 않는 건 원래 넣어줬던 물질입니다. 원래 넣어줬던 물질. 여기 시험관에다가 수증기는 한 개도 안 넣고 물만 넣었대. 물만. 그럼 당연히 물이 액체로 변화하는 반응이 일어나죠. 기화현상이라는 게 일어날 거야. 그러면 기화가 되면 드디어 수증기가 생기는 거지. 그럼 수증기가 생기면 얘가 응축이 되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당연히 기화현상이 계속 일어날수록 수증기의 양이 증가할 거니까 수증기의 양이 증가해야지만 응축 속도가 점점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응축 속도는 처음에는 없다가 점점 증가해서 마지막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증발인지 그렇게 외우는 거 아니야. 원래 넣어준 게 요거예요. 원래 넣어준 거. 지금 여기에는 원래 물을 넣었잖아. 수증기는 없고. 그러니까 증발 속도가 처음부터 있던 요 직선 값이에요. 자, 그럼 쌤요. 만약에 물 안 넣고 수증기만 다 때려 박으면요. 그래프가 바뀌어요? 당연히 바뀌지. 수증기만 다 때려 박으면 이게 이제 무슨 속도가 되는 거냐? 응축 속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응축 속도가 이제 수증기가 4개가 응축되는 게 있다고 한다면 물이 이제 조금 있으면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물이 만들어져야지만 증발이 되겠죠. 그래서 증발 속도가 처음엔 없다가 점점 증가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왜 이 값은 안 변할까? 왜 증발 속도, 응축 속도 중에 물을 넣었을 때는 증발 속도가 이거였지. 그럼 왜 증발 속도가 안 변해? 이게 온도라고요. 이게 온도라고. 온도라는 조건이 안 변하면 증발 속도는 안 변해. 그럼 온도라는 조건을 바꾸면 바뀌어요? 바뀌지. 온도를 높여버리면 높아집니다. 갑자기 떡상. 온도가 높아지면 증발 속도도 응축 속도는 둘 다 증가합니다. 둘 다. 근데 기존에 있던 것 자체는 직선 그래프에서 이제 바로 떡상하는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요런 상태는 좀 기억을 잘 하시고 요게 이제 시험에 무조건 한 2문제 정도는 출제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해 평형이라는 게 있는데
상태 평형은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증발 속도랑 응축 속도가 같아지게끔 보이는 상태. 그 다음에 용해 평형. 야, 물을 넣고 용질을 넣었대. 설탕이든 소금이든. 그럼 용해 평형이라고 얘기할 때 용질의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아서 왜 겉에서 봤을 때도 또 그대로인 것처럼 보인다. 자, 얘도 그냥 해봅시다. 물을 넣어 일단. 여기에다가 설탕을 넣었대. 그럼 설탕이 물 속으로 용해돼서 들어가잖아. 요걸 용해 속도다라고 불러요. 근데 어찌 됐든 이 그래프는 똑같다니까. 이 그래프에서 직선 형태로 나오는 게 뭐다? 원래 있던 거. 원래 있던 거. 그러니까 설탕을 덩어리를 팍 넣으면 이제 설탕이 용해돼서 내려가겠죠? 근데 설탕 입자 자체가 녹아 들어간 게 일부는 다시 석출됩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용해 반응이랑 석출 반응이 정반응과 역반응이다 이거야. 정반응을 많이 하면은 용해가 잘 되는 거고 역반응을 많이 하면 석출이 되는 거예요. 그 결국은 처음에는 석출될 게 없지. 입자를 처음에 넣은 거면 용해밖에 안 일어난다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원래 있던 게 까만색이 용해 속도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용해된 입자가 다시 석출될 거니까 얘가 석출 속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용해되거나 석출되는 요 최대값을 바꾸고 싶으면 온도를 바꾸면 됩니다. 온도를.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개념이 뭐 똑같아요. 다. 용해 속도, 석출 속도, 증발 속도 다 똑같습니다. 자, 염화나트륨 수용액에서도 똑같아. 염화나트륨 수용액에서도 NaCl이 용해되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다시 석출되거나 막 똑같아. 근데 아까 거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설탕과. 자, 설탕과 다른 점이 뭐냐면은 설탕은 화학식이 없죠. 봐봐. 화학식이 없어요. 그냥 설탕 큰 입자가 설탕의 작은 입자로 쪼개지는 거야. 그냥 설탕물로 들어갈 때. 근데 NaCl은 화학식이 있어요. 야, 그럼 얘는 왜 화학식이 있냐? 내가 이거 너네 이번에 시험 보였잖아, 인간들아. NaCl이 물에 녹아 들어가는 현상을 우린 뭐 된다라고 하냐? 수화된다라고 했을걸? 요거 양이온이잖아. 양이온을 누가 둘러싼댔냐? 쌍극자 모멘트가 마이너스인 산소 쪽이 둘러싼다니까, 얘를. 요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Cl 마이너스 음이온이기 때문에 쌍극자가 플러스인 수소 쪽이 얘를 이렇게 둘러싸게 돼 있어. 이걸 수화 현상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거는 그냥 설탕의 입자가 설탕물로 용해되는 과정에서는 그냥 분자수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얘 한 덩어리 쪼개면 나트륨 한 덩어리와 염소 한 덩어리가 생겨요. 즉 얘를 1몰 용해시키면 각각의 입자는 2몰 나옵니다. 몰수가 다르다는 거야. 이거 양이온, 음이온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아까 거 기억 잘해야 돼. 설탕에는 화학식이 없는 게 너네 설탕식이 뭔 줄 아냐? 아주 괴상한 식이야. 응? 이거 자체가 쪼개지는 게 아니라고. 설탕물은 안 쪼개져. 근데 소금은 이게 각각의 입자로 쪼개진단 말이야. 그래서 각각 입자로 쪼개질 때 몰수비가 다르다는 거야. 요거 가끔 냅니다. 이거 얘 1몰 용해시키면 얘 1몰 얘 1몰 각각 1몰 나오기 때문에 생성물은 2몰이에요. 2몰. 자, 그 다음 이 문제도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자, 맨 처음에 23짜리 봐봐. 23짜리의 NaCl 아쿠아 상태, 수용액 상태와 NaCl 솔리드 상태 23짜리 넣었어요. 자, 근데 여기다가 24짜리 나트륨이 포함된 염화나트륨을 넣었대. 야, 우리 이거 많이 배웠죠? 이런 관계를 내가 뭐라고 했냐? 같은 원소가 중성자 차이 때문에 질량수가 달라지는 원소. 무슨 원소라 했어? 동위원소랍니다. 동위원소. 야,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반응을 결국은 평형에 도달할 건데 평형에 도달했으면 얘랑 얘가 더 이상 양이 달라지진 않아. 근데 반응은 꾸준히 한댔죠. 그럼 봐봐. 이런 식이야.
평형에 도달했대. 여기가 평형에 도달한 다음에 나트륨 금속을 넣어버렸어. 그런데도 이 반응은 계속된다니까? 그러면 24짜리 뭐가 증가할까? 봐. 얘를 그냥 넣지. 나트륨은 얘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얘를 넣으면은 당연히 이 반응이 계속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 24짜리 염화나트륨으로 석출됩니다. 그래서 이 24짜리가 포함이 된다는 거죠, 여기. 23짜리로만 존재하다가 얘를 넣었을 때 24짜리가 각각 존재한다고. 이걸 토대로도 동적 평형에 도달한 다음에도 반응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23짜리, 24짜리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계속적으로 반응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화학 평형. 자, 요거 화학 평형에서 요게 나오죠, 요게. 자, 요 그래프. 이게 내가 아까 얘기한 거야, 이게. 봐봐. 자, 지금 화학 반응식을 보면은 반응식이 어떻게 되냐면 NO2가 N2O4가 되거든. 그럼 계수를 맞추면은 요래 되죠. 요게 2대1. 자, 그 다음에 정반응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역반응도 일어나니까 요래 됐다. 자, 그럼 첫 번째 잘 봐야 된다. 맨 처음에는 넣어준 게 농도죠? 농도. 넣어준 농도가 N2O4를 많이 넣었어. 얘는 없어요. 그럼 맨 처음엔 얘만 넣었다는 거야. 얘만.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얘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냐? 줄어들겠지. 근데 얘는 아예 없다가 이제 생성되겠지. 자, 그런데 생성된 거랑 없어진 거랑 보니까 결국은 NO2가 여기까지 만들어졌거든? 이만큼의 농도까지. 근데 N2O4는 여기까지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쌤, 이게 더 많이 마지막에 있고 얘는 거의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내가 왜 이렇게 된댔냐? 왜? 얼마나 생성되고 얼마나 없어지는지 마지막은 몰라, 우린. 이건 모른다고. 이게 몇 대 몇인지는 몰라. 대신 반응에 참여한 비율이 계수비입니다. 반응에 참여한 비율이. 다시 마지막에 농도가 너 대 너가 2대1이다. 그건 모른다고, 이건. 얘네 농도는 몰라. 근데 반응에 참여한 비율이 2대1이에요. 그럼 이 그래프상에 뭐가 2대1이 되는 거야? 그래프상에 뭐? 없다가 마지막에 만들어질 때까지의 요거. 그 다음에 처음에 넣어준 거에서 마지막에 만들어졌을 때까지의 요 반응 비율. 이게 2대1이에요. 이게. 요거는 좀 기억합시다, 이거. 그럼 너희들이 자 있는 사람들은 자로 잘 매겨봐. 딱 2대1 나와요, 이게. 2대1이 나오고, 너희들이 요걸 이제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이게 2대1이 아니라 했다. 평형이 됐을 때 농도는 몰라요. 얘 대 얘는 몰라.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K값밖에 없어. 평형 상수로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K값을 아예 안 배우기 때문에 화1에서 나올 수가 없고, 화1에서는 나올 수 있는 그나마 어려운 문제는 요 계수 B의 의미가 뭐냐. 이거 정도는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수 B는 마지막이다. 평형이 됐을 때 농도비가 아니라 반응에 참여한 농도비가 2대1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한 개만 낼게, 그럼. 만약에, 이거. 지금은 당연히 농도를 얘를 많이 넣었으니까 얘는 줄어들고 얘는 생성돼야 되죠? 그럼 당연히 역반응이 우세하겠지. 역반응.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첨가했대. 평형에 도달했어. 요 마지막 상태야. 근데 NO2를 첨가했대. 그럼 그래프를 여기다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식의 그래프가 나올까? NO2를 반응을 다 끝낸 다음에 또 넣으면 요리 되죠. 그지? NO2 자체만 많아진 거 아니야?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화학2에서도 나오는 게 르샤틀리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이건 화1 과정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번 수업은 내가 좀 해주고 싶어서 한번 하는 건데, 봐. 너네
르샤틀의 원리는 뭐냐면은 뭔가를 바꾼 걸 싫어하는 거예요. 뭔가 바꾼 걸 싫어해요. 내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자, 여기에서 나연이가 공부를 막 존나 열심히 하고 있다? 막 하고 있는데, 얘가 공부하는 걸 옆에 애가, 권영이가, 아, 쟤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꼴보기 싫은 거지.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얘를 책상 푹 밀어버린 거야. 그럼 책상을 이렇게 푹 밀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나연이가 공부하다가, 뭐야, 저, 미친 거 아니야? 그런데, 뭐 아무튼 간에 책상을 이렇게 밀었대, 가다가. 그럼 누가 밀면은, 이게 웬만한 인간이면은 그대로 공부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쨌든 뭔가 밀었어. 그럼 어떻게 해? 다시 원래로 돌리려고.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란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변화시킨 걸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싶어요. 모든 애들은. 결론, 지금 뭘 더 넣어줬어? NO2를 넣어줬죠? 넣어준 거 싫어. 그럼 어떻게 해? 빼야지. 없앱니다. 그럼 결국은 뭔가를 더 넣어주든가 뭔가를 빼든가 해서 다시 원상복구 되려는 걸 르샤틀리의 원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NO2를 더 넣어버리잖아? 그럼 정반응을 할까 역반응을 할까? 얘가 많아진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 줄이고 싶다고.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반응해야죠. 그럼 정반응하면은 얘가 줄고 얘가 더 많이 생성되겠죠. 그때 결국 마지막에 또 평형에 도달할 거야. 마지막에 평형에 또 도달할 건데 이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다고 이렇게. 그럼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을 때도 농도 B는 몰라요. 근데 새로운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의 간격이 2대 1이라고요. 언제나. 계수 B가 2대 1이니까. 그래서 요거까지만 알면 된다. 뭐 온도를 높였다. 그럼 줄이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럼 줄일 때 반응이 어떻게 되냐? 아니면 압력을 높였다. 그럼 압력을 또 줄이고 싶어. 아니면 압력을 줄였다. 압력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압력은 분자수로 봐도 돼. 분자수. 야, 봐봐. 여기 공간에 분자수가 100개 있대. 100개. 그럼 100개가 용기 벽면에 충돌하는 횟수가 압력입니다. 그러면 압력을 높였다는 거는 분자수를 높였다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압력을 높였다면은 정반응할까 역반응할까? 이 반응에서 압력을 높였다. 그럼 분자수가 많아졌다는 거야. 그럼 분자수가 많아졌으면은 분자수를 어떻게 하고 싶어? 줄이고 싶어. 그럼 정반응할래 역반응할래? 정반응해야죠. 정반응하면은 두 분자가 한 분자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압력을 높였다. 분자수 줄이고 싶다. 압력을 낮췄다. 압력을 높이고 싶겠죠. 압력을 높이려면 분자수를 많이 만들어내니까 역반응한다. 이런 개념만 알면 돼요. 관점만 잘 잡아. 자, 지금 이 정도 개념만 일단 기억하시고 그 뒤에 우리가 문제는 풀어봤을 건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이 238페이지 봐봐. 238페이지에 자료 2번 봅시다. 자, 뭐 예전에 아마 풀어봤을 건데 다시 한번 같이 볼게. 자, 설탕의 용해에 대한 수형 설명인데 문제 한번 봅시다. 맨 처음에는 설탕 수용액의 몰 농도가 3분의 2A. 야, 너네 몰 농도가 계속 나올 거예요. 이번 단원. 몰 농도 어떻게 구하냐? 몰 농도?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고. 몰 농도는 용, 액, 1. 단위가 뭐였어? 리터. 부피입니다. 부피. 용액 1리터에 포함된 용질의 몰수예요. 즉 지금 여기에 3분의 2A 얘의 몰 농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3리터 있을 때 2A몰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1리터 분의 용질의 몰수. 3리터 있을 때 2A몰 있다. 그럼 1리터라고 하면은 3분의 2A몰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근데 시간이 지났다? 시간이 지났을 때 보니까 A몰로 증가한 거죠. 증가. 3분의 2A몰에서 A몰이면은 3분의 1A만큼이 증가한 거잖아. 그럼 몰 농도가 증가했다는 거는 물론 부피가 변할 수도 있는데 몰 농도가 증가하려면 부피로 인했다면 부피가 어떻게 되냐? 감소해야죠. 그지? 몰 농도가 증가하려면 부피 값에 의했다면 부피가 감소한다고. 그럼 뭔가 이걸 떠내야 돼. 근데 딱 봐도 부피가 감소한 건 아니야. 결국 뭐가 증가했다? 몰수가 증가했다.
그럼 결국은 t에서는 동적 평형이 아직은 안 됐던 거고 4t까지 올 때 계속적으로 더 녹았다는 거죠. 반응을 더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 실험 결과에 4t일 때 설탕 수용액은 용해 평형에 도달했다. 그 문제에 얘는 몇 A야? 이때가 평형이래, 평형. 이때가 평형이니까 평형이 됐을 때 몰 농도가 A면 8T일 때 얼마냐? 당연히 A지. 변할 리가 없죠. 이때 평형이 됐으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야. 일어나지만 반응 속도가 정반응, 역반응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용해 속도, 석출 속도 같으면 몰 농도가 바뀔 수는 없어요. A입니다. 자, 그럼 밑에 거 한번 문제 한번 볼게 그냥. T일 때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를 비교하래. 자, T일 때는 아직까지 다 녹진 않았죠? 그럼 용해 속도가 더 빠를 거야? 석출 속도가 더 빠를 거야? 이걸 따질 때 니들이 꼭 먼저 넣은 걸 보라니까. 먼저 넣은 걸. 25도씨에 물이 담긴 비커에 충분한 양의 설탕을 넣고 그럼 설탕이 처음에 넣은 거니까 이 새끼가 용해 속도가 되는 거야? 석출 속도가 되는 거야? 용해 속도가 된다고. 설탕 자체를 때려 넣었으니까 설탕이 용해되는 속도가 이거라니까. 그럼 설탕이 용해가 좀 됐으면 이제 좀 있다가부터 석출되겠죠. 이게 이제 석출 속도라고. 그 다음에 만나게 된 요 지점이 평형이 된 거예요. 석출 속도, 용해 속도. 요 지점의 시간을 여기 문제에선 4t초로 준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4t면 여기가 이제 8t 이렇게 될 것이고 t는 뭐 이쯤 되겠죠. 그럼 t일 때는 석출 속도보다 용해 속도가 크다.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게. 기억 잘해. 그래서 1번은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 빠르다. 이거 하면 되고 2번 4t일 때 용해 속도, 석출 속도 같죠? 평형에 도달했으니까 t와 4t일 때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설탕의 질량을 비교하래. t는 아직까지 전체가 다 용해되진 않았죠. 근데 4t일 때는 이제 녹을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이 다 녹고 그때부터 석출도 이제 되는 거야. 그럼 아직까지 이 시점은 다 녹은 건 아니기 때문에 설탕의 질량이 어느 정도 큽니다. 거기서 좀 더 녹아 들어가면 좀 더 없어지는 개념이 되는 거지. 그래서 t일 때가 4t일 때보다 커요. 설탕의 질량이. 그 다음에 1번, 4번에 1번. 4t일 때 설탕의 석출 속도 0이다. 석출 속도가 0일 땐 반응 아예 안 하는 겁니다. 석출 속도 당연히 있어요. X. 8t일 때 설탕의 석출 속도 용해 속도보다 빠르다. 말이 안 되죠. 8t일 때 동적 평형이니까 같다고 해야 되고 3번 녹지 않고 남아있는 설탕의 질량은 4t일 때와 8t일 때 같다. 맞죠? 4t일 때는 이제 평형에 도달했거든. 8t도 평형이에요. 그럼 녹지 않고 그대로 보이는 설탕만의 질량은 당연히 똑같지. 4번 8t일 때 설탕 몰 농도가 A몰이다. 맞죠? 아까 전에 풀었던 거. 한 문제만 니들이 풀고 쉬었다가 뒤에 거 넘어갑시다. 자, 241페이지 한번 펴봐. 요것도 아마 다 풀었을 건데 한 문제만 풀어봅시다. 한 문제만.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241쪽에 2번 문제. 푸신 분들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풀어봅시다. 아까 문제 우리가 봤던 거랑 비슷한데 실제 이런 유형이 학교 시험에 나와요. 근데 학교 시험에서도 동적 평형은 내용 자체가 그닥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심화 문제로 안 낼 거야. 보자 한번. 25도씨에 물이 담긴 비커에 충분한 양의 NaCl을 넣는데 첫 번째 넣은 건 23짜리입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얘를 넣었으면 NaCl이 용해되는 속도가 그래프상에 직선 그래프가 나올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석출되는 속도가 계속 증가하다가 평형이 되겠죠. 자, 근데 중요한 조건, 너 이런 거 놓치면 안 돼. 충분한 시간 동안 놔줘. 시간 한참 두면 당연히 언젠간 평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짜리를 이제 추가합니다. 자, 결국 가의 과정이 끝났을 때 수액 속에 Na 플러스가 이때 23짜리가 당연히 얘가 23이니까 23짜리에 Na 플러스가 존재해야죠. 용해된 게 있으니까. 자, 근데 이 상태에서 24짜리를 또 넣고 또 충분한 시간 동안 놔뒀대. 그러면 어쨌든 지금 평형 상태야. 가에서는. 평형이 된 다음에 NaCl을 또 넣었다? 그럼 반응이 되냐 안 되냐? 당연히 되죠. 얘가 이제 조금이라도 녹아 들어가겠지. 24짜리. 당연히 얘가 석출되기도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23짜리가 여기는 전체 값으로 수용액에 녹아 들어 있을 거야. 디귿 보기 때문이야. 얘는 NaCl에 Na 플러스의 몰 농도를 23짜리 나트륨만 차지하고 있다고. 근데 지금 여기의 상태에서는 24짜리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개념이라니까. 대신 문제는 뭐냐면 온도라는 조건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A몰 농도였다면 마지막 상태에도 몰 농도는 바뀌면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Na 플러스 입자, 요 Na 플러스 입자가 같아야 되는데 마지막엔 이 새끼가 조금이라도 석출되는 것이고 우리가 넣었던 24짜리가 조금이라도 이온 형태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이 몰 농도는 같지만 원래 기존에 들어있던 23짜리 나트륨이랑 얘를 합쳐서 A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디귿 보기 봐봐. 수용액 속에 Na 플러스 23짜리 얘 몰 농도는 가에서보다 작다. 이게 맞죠. 나 과정 이유니까. 다시 가에서는 이것만 A몰이었는데 나에서는 얘가 약간이라도 석출되고 얘가 약간이라도 수용액 속에 이온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 더해서 A몰은 그대로야. 그러면 23짜리 나트륨만의 몰 농도는 감소죠. 그래서 디귿 보기에 맞습니다. 뭐 이거 기억 니은은 알죠? 나 이후에 대한 건데 기억 보기는 NaCl의 석출 속도가 0이래. 석출 속도 0일 수 없어요. 그냥 똑같습니다. 니은 보기도 NaCl의 용해 속도는 석출 속도보다 빠르다. 같다니까. 평형이니까. 나 이후 상태니까 충분한 시간이 넣었으면 평형이에요. 디귿 보기는 이런 식으로 푼다고. 자, 이거 자고 쉬었다 합시다 이제.